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6가지 대회 배웠습니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 편차. 표본평균을 확률 변수를 했을 때 표본평균의 평균 EX바, 표본평균의 분산 VX바,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 근데 얘는 그 값이 얘는 모평균하고 같고 표본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암기를 해줍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에 루트 씌우면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 좋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는 비슷해요. 표본 표준편차랑 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벽에 써놓은 거 다 머릿속에 박아야 된다. 좋습니다. 바로 문제 풀죠. 오늘 필수의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한다. 보는 순간 적어야 한다. 보는 순간 적으세요. 뭐가 음료수의 용량이죠. 얘를 확률 변수로 두면은 얘가 따르는 분포 정규분포 평균이 150, 표준편차가 5니까 5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됐지? 그런데 이 자판기에서 판매된 음료수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100개를 이미 추출. 이게 표본의 크기겠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 딱 쓰고 바로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 n은 100 딱 쓰세요.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뭔 말이야. 100개를 까서 100개의 음료수 용량의 평균을 내본 거야, 네가. 내보면 얼마 나올 것 같냐? 아니, 음료수 용량 평균이 150인데 네가 진짜 실제 100개 까서 평균 내보면 얼마일 것 같아? 딱 150이 아닐 수도 있죠. 뭐 149가 나왔다 합시다. 평균이. 이게 바로 자판기에서 100개 깐 거야. 그냥 100개 까서 평균 낸 거라고. 여러분은 근데 이 표본 평균을 한 번만 내요. 원래 통계 조사를 할 때 100개 까는 거 개 힘든데 100개 다 까가지고 지금 평균 한 번 내본다고. 한 번 100개를 까는 행동을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준모에 잘 들어. 개념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했다고 생각해보려. 계속 100개를 까가지고 평균 용량을 쟀어. 다시 집어넣어. 또 100개를 이미 추출, 복원 추출해가지고 계속 100개 까고 집어넣고 100개 까고 집어넣고 미친 듯이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100개의 그 음료수 용량의 평균은 결국 100개씩 깔 때마다 달라지는 확률 변수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149가 아니라 네가 한 거는 x바 1 같은 거거든. x바 2는 148일 수도 있고 막 달라져 계속. 아무튼 얘도 변수야. 그럼 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변수야.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계속 바뀌는 그런 변수. 얘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알겠습니까? 개념 심오한 개념이다. 너는 한 번 하지. 사실 한 번만 100개 까지만 계속 100개를 까는 행동 미친 듯이 반복을 했다면은 얘가 할 때마다 달라지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인데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이거를 확률 변수를 했을 때의 기대값 평균 자리니까 원래는 이걸 써야 되죠. EX바를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VX바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안 써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어. 요 표본평균의 평균, 다시 말하면 표본평균의 기대값, 표본평균을 확률 변수를 했을 때의 평균값은 모평균하고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본평균을 확률 변수로 했을 때 분산은 어떻게 한다 했죠? 분산은 모분산을 100으로 나눠서 100분의 25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다.
네, 참고로 100분의 25로 안 쓰고 4분의 1이잖아요. 이거 4분의 1로 써도 되고 아니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으로 써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는 방법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해도 되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해서 완전 제곱으로 써도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n이 100이니까 100분의 시그마 제곱은 25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루트 n 얼마야? 10분의 5. 10분의 5 이렇게 써도 돼. 10분의 5의 제곱으로 써도 돼. 결국은 4분의 1,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맞잖아. 같은 거잖아. 그래서 숙련된 학생은 여기를 채울 때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완전 제곱으로 채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죠. 빠밤. 표본평균 x바가 따르는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되고 때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여기를 어떻게 채우냐면 표본평균의 평균 기대값은 그냥 모평균 쓰면 되고요. 야, 글씨 왜 이러세요. 150이다. 그리고 표본평균의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루트 n은 10, 시그마는 5니까 10분의 5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다.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어본 게 있어. 이 표본 평균이 149, 151 사이 있을 확률. x바가 149에서 151 이하일 확률.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 같다 하면 안 되고 이거 같다 해야지 이제.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표준화하면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의 평균은 0, 분산은 1이죠. 이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뭐죠? 표준화의 식은 시그마분의 x-m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어. 지금 하는 게 요 x를 가지고 왔더니 아니 x바를 가지고 하잖아. x바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x바 마이너스 m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표준화의 식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려놨다면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시그마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1. 그러니까 요 분포에서 시그마를 쓰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가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x바 마이너스 m이가 150이죠. 요게 바로 표준화의 식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x바가 아닌 z에 대한 확률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바뀔까? 149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2부터 151에 해당하는 거는 2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0부터 2까지 넓이 2배잖아. 이거 2배. 이거 2배 하면 얼마냐? 빨리 불러라. 준모 다 보고. 0.95 9544. 아니 도움이 안 되잖아. 너는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돼? 예세이 자잖아. 정말 깨워라. 밑에 그거 똑같이 그려가면서 합니다. 0.0668 0.8185 넘어가. 다음 페이지. 근데 잠깐 타임. 요거 문제는 사실 이상한 문제다. 그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나와 있을 때 사실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모집단을 평균을 모를 때 하는 게 추정인데 100개를 왜 까봐. 평균 150을 알고 있는데 뭐하러 까세요.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위한 문제야. 그러니까 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고 그때 표본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 같은 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낸 거지 실제로 이런 상황은 없어. 그러면 시험에는 시험에도 나오지. 근데. 평균 안 주어져.
평균이 안 주어지고 대신 평균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표본 평균 가지고 평균을 추정하는 게 나와. 그게 다음 단원이에요, 근데. 통계적 추정 파트 2. 그 파트 2를 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지금 X바에 대한 분포를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금방 해. 다음 단원도 1시간이면 끝나. 한 타임이면. 근데 여기 지금 이거는 개념들을 다 알아야 돼. 지난 시간 했던 게 중요하거든요. 좋아, 넘어가. 그래서 야, 이것만 기억해라. X가 정규 분포 따르면은 표본 평균은 이걸 따른다고. 여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완전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다. 한 방에 그냥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제곱해도 돼요. 얘는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준모야, 동공 지진이 일으키지 말고.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의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을 따른다. 무조건 보자마자 평균 분산 나오면은 쓰세요. X가 뭐죠? 짐의 무게잖아요. 무게가 평균이 18이고 정규 분포니까 표준 편차가 4니까 4제곱 이걸 따르는데요. 이랬을 때 탑승객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해. 뭐야? n명을 이미 추출하면 그게 표본이죠. 표본의 크기가 n인데 n을 모르네 지금. 표본의 크기가 n.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뭐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18. 그리고 크기가 n이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좋습니다. 문제.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 문제를 먼저 알려줬네요.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먼저 0.8664로 알려줬네. 근데 이미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 17하고 19랑은 18하고 중간에 있으니까 똑같이 그거잖아요.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0.8664에 해당하는 Z값 얼마냐? 이거는 1.5네. 아니 바로 돼야지. Z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지난 단원을 그 문제를 지금 2장 다 풀어놓고서 왜 못하세요? 이거랑 같은 거죠. 0.8664. 그러니까 얘를 Z로 환산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는 1.5가 되는. 알겠나? 근데 표준화의 식이 어떻게 되더라? 표준화 Z는 어떻게 하죠?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이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이가 18이죠. 그래서 여기에 19를 넣게 되면은 1.5가 나오는 n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때 X바가 19일 때 Z가 1.5가 나오는 n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양변에 루트 n분의 4를 바로 곱해. 그러면은 1.5 곱하기 루트 n분의 4.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할까?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지. 번분수기 뒤집으면 4분의 루트 n이네. 4분의 루트 n은 1.5는 2분의 3. 좋습니다. 4 곱하면 루트 n은 6. n은 36이죠. 표본의 크기가 36이어야 된다. 밑에 그거 그림 머릿속에 다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 봐라 도윤아, 네가 이미 숙련됐다는 가정에 한 거다. X 있는데 평균이 지금 18인데 17에서부터 19까지면은 같은 간격이잖아. 근데 이걸 Z로 바꿨을 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0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5부터 1.5 사이에 있어야지. 이거 2배니까. 이거 벌써 그려서 한 거야. 이제 좀 생략할 때 됐잖아요. 안 되냐? 그거. 마지막 단원 배우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쉬웠고요. 내가 잘 가르쳤나 보구만. 굉장히 잘 푸네. 모평균의 추정하겠습니다. 바로 이 통계적 추정은 요 모평균의 추정 요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추정.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에 너무 빡세잖아. 다 조사하면. 전수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해서 얻은 정보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본다. 특성 뭐를 알아보냐? 모집단의 뭐를 알아보냐? 준모야. 평균. 모평균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모평균 뭔지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미지의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추측이나 추정이나 같은 거잖아요. 추측은 약간 직관적인 거고 추정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근데.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몇 번 내봅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내보죠? 아니야, 한 번만 내보시. 여러 번 내볼 건 뭐하러 해? 그러면 걔 다 조사하지 그냥. 아까 그 확률 분포는 표본 평균을 여러 번 했다고 치면 그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일 뿐이고, 실제로 여러분은 이거 중요한데 표본 평균은 한 번 냅니다.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1000인 어떤 조사를 했어. 그럼 1000명만 딱 한 번 조사하는 거야. 근데 그 1000명 뽑을 때는 임의 추출, 보건 추출로 랜덤으로 뽑고 또 뽑히네 또 뽑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수학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용해서 된 것만 문제 나와.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고요. 다 알아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딱 나옵니다. 아무튼 한 번만 한다고 한 번 딱 표본 평균을 냈어. 예를 들어서 남강고에서 키를 쟀어. 30명만 끄집어내서 야 평균 재보자 하니까 키가 남학생 평균이 175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175가 나왔다고 하죠. 그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야 남강고 전체, 우리 반만 조사했지만 남강고 전체 평균은 한 170에서 180 사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추정할 거야.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잖아. 얼마나 믿을만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믿을만한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믿을만한지 그 확률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신뢰도라고 합니다. 야 95% 확률로 아마 남강고 3학년 키의 평균은 170에서 180 사이일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할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거야. 도윤이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남강고 전체 평균은 한 1m 20에서 2m 20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99.99999%잖아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간을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구간이 길면 확률은 높아지고 구간을 짧게 했어. 야 남강고 키 평균은 한 176.1에서 176.2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틀릴 확률이 높죠. 이럴 때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야.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도를 보통 95%, 99% 추정을 해요. 통계조사할 때 뭐 97.5도 하고 그러는데 90%도 하고. 근데 아무튼 우리는 95랑 99를 제일 많이 해. 좋습니다. 아무튼 추정할 건데요. 이거를 바로 보면 좀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고 Z값을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 평균이 0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좌우 대칭으로 같은 값으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를 딱 잡아서, 야 넓이 똑같아야지. 같은 값으로 대칭으로 같은 길이로 이 확률이 95, 0.95가 되는 K를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표를 펴세요. 198쪽인가 그럴 건데요. 피라고요. 198쪽 외웠잖아. 198쪽 빨리 보고 확률이 이거 두 개 더한 게 0.95 되는 K를 찾아라. 뭔 말인지 모르죠, 준모? 어떻게 알았어? 0.95를 2로 나눠야 될 거예요, 일단. 반반이니까. 2로 나누면 0.4750이잖아. 4750이잖아. 475잖아. 475! 준모 475! 475가 나오는 K가 얼마냐, 준모야? 0.475 나오면 얼마냐고요? 1.96. 그래서 이 1.96이 좀 중요한 거야. 1.96을 K 값으로 쓰게 되면은 확률이 0.95가 돼. 마이너스 K부터 해야 된다. 물론.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Z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 다시 말하면 95%라는 거죠. 이해돼? 여기서 시작한다. 통계적 추정은 다시 95% 확률을 가지는 Z의 구간을 먼저 설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유도해 나갈 거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 요거.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죠? 확률이 얼마죠? 0.95죠. 95%죠. 근데 지금 주인공은 뭐냐면은 모평균 있잖아. M.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가 M이가 들어가야 돼. Z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표준화의 식이 뭐였더라? 방금 10초 전에 배운 거 뭐였더라?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는 뭐예요? Z가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잖아. 여기 M 있네. 그래서 Z 대신 이걸 넣어가지고 가운데를 M으로 바꿔줄 거야. 대입합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 해야 돼요. 이따 시킬 거다. 똑같이 따라해야 된다.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을 Z 대신에 넣는 겁니다. 우리는 모평균 M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빠밤. 됐죠? 가운데 M만 남겨야 되니까 이거 양변에 이거 곱해주고 X바 빼줄 거야. 양변에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X바 마이너스 M이가 크거나 같고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잠깐만 이것도 의미가 있냐? 이거 편차다. 이 편차.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니까요. 편차잖아요. 확률 변수에서 별량 빼기 평균이잖아. 아무튼 이게 편차인데요. 야 예슬이 거의 다 왔어. 왜 자고 있으세요? 여기서 가운데다가 M만 남기고 싶거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평균의 범위를 구하려고 그래. 근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개망한 거야 지금. 좋은 방법이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근데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하면 바뀌잖아. 근데 바뀌어도 이게 마이너스 돼서 이쪽 가고 얘가 플러스 되고 이쪽 가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마이너스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바꿔줘도 똑같아. 이렇게. 이해되냐? 마이너스를 곱하면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붙으면서 부등호 방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왼쪽으로 가요. 바꿨다. 여기서 양변에 X바를 더해.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M이가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모든 변에 X바를 더합니다.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다. 0.95다. 이렇게 바꿔서 쓴 거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는 Z가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식을 바꿔서 가운데다가 M이로 바꿔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모평균이라는 게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내가 조사한 표본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평균이 어떤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평균에 대한 추정의 식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요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모평균이 어느 구간 사이에 있냐 이걸 얘기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신뢰 구간이야. 용어를 좀 정리해보죠. 여기서 0.95를 뭐라고 할까?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 아, 글씨 개안 써지네. 여기 있잖아. 신뢰도. 이거 한 건데요. 아, 이게 더 어렵잖아. 그냥 내가 할게. 0.95를 신뢰도라고 하고요.
요 부등식을 실내 구간이라고 합니다. 실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의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 그래요. 잠깐 타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런 거죠. 네가 한번 남강고 30명만 표본의 크기가 30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키를 평균 내보니까 175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75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큼 오른쪽 거의 사이를 잘라.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175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여기는 175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요 구간 사이에 모평균 m이 있을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한번 조사한 x바1에 대해서 좌우로 이만큼 구간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네가 이거 구간 잡으면 95% 한도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표본 평균을 100번 정도 조사하면은 95번 정도는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수학적으로 들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의미는 달라. 밑에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부등식 요 구간 m이가 들어있는 이 구간이 실내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잖아. 길이 한번 재볼까요? 이 길이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 길이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115 빠지면서 이거의 2배가 돼. 그래서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실내도 0.95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처음에 이 z값이죠. 요거가 이제 k로 나섰잖아 아까. 그래서 여기를 k로 쓰기도 해요. 얘 값은 바꿀 수 있어. 이 k를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확률 세팅이 달라지는 거야. 얘를 막 2.58 이렇게 놓으면 99%가 되거든. 그래서 이 k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내 상수라 그래. 실내 상수 k. 그래서 이거 실내 상수 이거 부등식을 실내 구간 요거는 신뢰도 95%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퍼센트로 쓰죠. 신뢰도는 보통. 그리고 이거는 요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야, 다 이겼다. 근데 이거 와닿지가 않을 거야. 혼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봐. 안 보고 써야 돼. 안 보고. 여기서부터 시켜줘야 돼. 여기까지 돼야 돼. 이것만 쓰고 시작하라고. 이거랑 이거 0.95로 95% 실내 구간 한번 해봅니다.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Z 1 확률이 0.95거든요. 뭔 아이고세요 또. 너 아이고는 뭐세요? 준모야 잠 깨라고. 여기서 소문자를 썼는데 이게 상수라 그런 거예요. 상수. 이 x바 스몰 x바는 뭐냐면은 네가 한번 진짜 표본 조사를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한 그 값이야. 딱 한 번 한다고. 그러니까 남강고 키로 다시 얘기하면은 한 번 조사하니까 평균이 30명만 뽑아서 평균 내니까 한 172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 이만큼으로 구간을 딱 주잖아?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야, 만약 이게 정규 분모 따른다면, 남강고 평균, 표본 평균 내가 내보니까 한 172 나왔거든? 30명? 그러면 좌우로 요 구간 사이에 진짜 남강고의 평균,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95% 확률로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야.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로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써 있잖아. 이거부터 봅시다. 사실 표본 평균은 네가 한 번만 했지만 그 신뢰도 95% 의미는 뭐냐면은 한 번 한 게 아니라 100번 했다고 하자. 이런 짓을 100번 하면
구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한 번 평균 냈을 땐 172고 한 번 냈을 때 170이고 하나 내도 175고 178이고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 근데 모평균은 원래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실내 구간이 네가 할 때마다 달라지거든. 구간의 길이는 똑같아. 같은 확률로 추정하면. 하지만 표본 평균이 한 30년째 끄집어서 평균 낼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변수잖아. 근데 그 100번에 따지면 100번 중에 한 95번 정도는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어. 그게 바로 95% 확률로 모평균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 남강구에서 물어봤었어. 서술형에서. 그래서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있을 확률 95%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의 이미 추천한 일을 되풀이해 실내 구간을 만드는 반복할 때 실내 구간 자체를 만드는 걸 반복했을 때 그런 실내 구간 중에 95%는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모평균 M의 실내도 95% 실내 구간이라는 말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하지만 네가 이거를 반복하지 않아.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서. 그래서 이게 통계가 좀 웃긴 거야. 만약에 네가 평균 냈는데 예슬아 평균 남강고 내니까 152가 나왔어. 평균이. 그 반이 다 작어. 그러면 요 사이에 모평균 있을 확률이 95%라 얘기를 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95%지만 재수없게 5% 확률의 구간을 네가 잡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죠. 수학적으로는. 통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틀릴 수도 있잖아. 100%가 아니란 말이야. 100%가 아니야. 확률적인 건. 통계도 확률적인 거, 주식도 확률적인 거잖아. 준모야. 100% 오르는 주식은 없다.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다. 비슷한 거야. 예금도 100%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 아르헨티나 개망했잖아요. 화폐의 가치 떨어져도 개망하는 거라고. 비트코인 사라. 좀 뭐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팅에 따라서 이 신뢰 상수를 변화시켜 가면은 신뢰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신뢰 구간이 이거는 짧고 이건 길어. 왜냐면 2.58배 하니까 X바 여기 가운데 X바가 어디 있다고 하자. X바로부터 구간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길게 만든 거고 얘는 짧게 만든 거야. 짧게 만들면 만들수록 확률이 떨어집니다. 길게 만들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개 좋네? 기니까 야 신뢰 구간도 좀 크고 확률도 높으니까 개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신뢰 구간은 길면 안 좋은 겁니다. 준모야 너 요번 시험 내가 추정해보지. 네 요번 수학시험 평균 1점에서 99점 사이에 있을 확률 내가 99.999%로 추정한다. 할 수 있지 누구나. 그럼 의미가 없잖아. 어쩌라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뢰 구간이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예요. 빙신 같은 추정인 거야. 짧을수록 좋다고. 내가 예부쳐볼게. 너 요번 시험 평균 수학 확률 확통 36점부터 42점 사이 있을 거다. 이렇게. 너무했나요? 89점에서 98점 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면은 좀 의미가 있는 추정이지. 신뢰 구간은 개 짧게 해가지고 야 93.5부터 95.2점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추정인 거지. 근데 확률이 낮아져. 확률이 막 5%, 막 4%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거는 이제 구간을 적당하게 잡아주면서 의미 있는 추정이 되려면은 구간이 적당하면서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신뢰도가 적당히 높게 만드는데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신뢰도를 높게 만들면 구간이 길어져서 의미가 없어지고 신뢰도를 구간을 너무 짧게 만들면은 의미가 있지만 신뢰도가 낮아서 또 의미가 없어지지. 적당히 해야 된다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고요.
봐봐. 표본의 크기가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이 짧아지는. 신뢰도가 낮으면 안 좋지만 구간이 짧아지면 굉장히 좋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 A%가 일정할 때 야 이거는 뭐냐면은 표본의 크기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게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거의 2배거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이 신뢰 상수 K 요거 말고도 요게 있어. 표본의 크기가 있어. 표본의 크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막 2만 명 한 거야. 그러면 신뢰 구간이 짧아집니다. 분수니까. 분모가 커지잖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안 건드리고 신뢰도는 99%로 하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엄청 짧게 만들 수 있어. 조사를 많이 하면 돼. 근데 힘들잖아 그러면.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신뢰 구간이 짧아지니까요. 하지만 조사하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돼. 다 적당히 해야 되니까 너 공부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 개념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다. 지난 단원에서 이런 말 했었죠. 지금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예를 들어서 뭐 m, 시그마 제곱일 때 얘를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평균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사실 이 추정하는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는 시그마가 들어있어. 시그마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모 표준 편차죠. 모분산을 알아야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이게. 근데 분산은 절대 못 구합니다. 왜냐면 평균이 없으면 분산 안 나온다 했잖아. 지금 평균 추정하는 건데 당연히 분산이 없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해봤자 이거 식을 만들려면 시그마를 못 채우거든. 근데 이 시그마 대신에 표준 편차인 S를 써도 돼요. 여기서 이 S라는 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여기 보죠. 요거 표본 표준 편차 이걸 쓴다고.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 뭐냐면은 얘는 x바가 확률 변수일 때의 그 얘를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고 얘는 달라. 얘는 아주 단순한 거야. 네가 만약에 30명 끄집어냈잖아? 그럼 평균 한 번 낼 거 아니야. 그 30명끼리의 표준 편차. 그 30명의 키를 평균에서 빼가지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서 루트 씌운 거야.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 한 개에 대한 표준 편차. 다릅니다. 왜 강조하냐면 문제 읽다 보면 너 구분해야 돼. 이거는 확률 분포 상황에서 엄청 심오한 개념인 거지. 얘를 만약에 여러 번 이게 나온다고 치면 걔네들끼리의 어떤 표준 편차인데 이건 다른 거야. 그냥 딱 30명 크기가 n인 n명을 뽑아서 걔네들끼리의 표준 편차 구한 거. 이거는 근데 모 표준 편차랑 비슷하기 때문에 추정할 때는 얘를 써요. 시그마 대신 얘를 써도 돼. 그래서 요 추정식에 보통 문제에서는 요거를 S로 바꿔서 문제 있습니다. 내가 그 크기가 30명을 뽑아서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뭐 172가 나왔고 표준 편차는 3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표본 표준 편차. 딱 그 n명에 대한 표준 편차.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리고 9% 만드는 거는 2.58.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95%는 1.96, 99% 신뢰성 K는 2.58인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1.96 아니면 2로 줄 때도 있어요. Z값이 이렇게 준다고. Z가 0에서 2 사이의 확률이 0.475다 이렇게 줘. 그럼 2로 해야 돼. 1.96로 하면 되고. 나온 걸로 해야 돼. 나온 걸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됐어. 여긴 다 읽어보시고요.
야, 요 보충학습 내용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됐는데 요 밑에 요거만 안 했거든요. 여기서 이 전 단계 있잖아. 이걸 M으로 정리하기 전에 요거 있지. 요거가 사실은 편차잖아요. 편차란 건 오차죠. 오차. 오차의 한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됐어요. 지금 용어가 좀 많이 삭제됐거든요. 야, 개졸려 하는데? 예시 하나만 들어보자. 집중해라 다들. 거의 끝나간다 통계. 거의 다음 시간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끝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표정이 아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6.5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한다. 아, 뭐야, 평균이 안 나왔네. 하지만 몸무게 X가 따르는 분포는 평균은 모르지만 표준 편차가 6.5. 6.5의 제곱이죠. 이렇게 썼는데 49명은 이미 추출한다. 그러면 화살표 긋고 표본의 크기가 N이 49죠. 49를 딱 쓰고 그랬을 때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58.2였다. 이게 뭐냐? X바는 정규분포 58.2였다 쓰면 되죠? 이게 아니야. 여기다 M 써야지. 똑같잖아. 이건 뭐냐면은 X바 원 같은 거야. 한 번 네가 한 거야. 실제로. 네가 49명 그냥 몸무게 재본 거예요. 표본 평균이야 이게. 한 번 딱 한 거. 이 한 번 한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추정할 거야. 모평균의 어떤 신뢰 구간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한 확률을 추정할 거라고. 이해되냐 도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 이 고등학교 학생 몸무게 M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럼 시작을 하려면은 아까 그거를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95% 신뢰 구간은 1.96 갖다 만드는 거죠. 이거 확인 한번 해주고 그러면은 신뢰 구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 어떻게 하더라?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루트 n이 얼마야? 7분의 시그마 6.5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야. 보다 크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요럴 확률이 95%죠. 0.95죠. 근데 신뢰 구간을 구하랬잖아. 구간은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거야. 요게 답이야. 근데 뭐 빠진 거 없냐? x바 대신에 아까 여기서 나온 표본 평균 58.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8.1을 넣게 되면은 95%의 신뢰 구간이 완성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처음에 유도는 했지만 결국엔 외워서 써야 돼요. 여기 봐봐. 외우긴 외워야 돼.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이기 때문에 다 외워져 있을 겁니다. 문제 풀다 보면. 신뢰 구간 딱 외워 그냥. 생각 안 나면 Z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살짝 어렵잖아요. 유도하는 과정을 좀 보다 보면은 금방 외워져. 익숙하게 만들어 와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더 풀어주겠습니다. 꺼지세요.